정부가 손실의 20%를 먼저 막아주고 세금도 최대 1,800만 원까지 깎아준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즘 은행 이자만으로는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볼까 싶다가도 원금 손실이 걱정돼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상품이 바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해 준다,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된다. 이런 말만 들으면 정말 좋은 상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좋은 말만 듣고 구조를 제대로 보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은 이 펀드가 어떤 상품인지, 누가 가입하면 유리한지, 또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펀드가 왜 이렇게 관심을 받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 금융 사업안에서 일반 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이 낸 돈을 모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산업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투자처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입니다. 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데 국민도 함께 참여하게 만든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첨단 산업과 성장기업, 벤처기업, 기술력이 있는 기업 등에 투자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미래 산업에 투자하니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 혜택부터 보겠습니다. 전용 계좌로 가입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4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는 10%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혜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아서 세율 구간이 높은 분들은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돌려받는 세금이 큽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거나 세금이 많지 않은 분들은 공제 금액이 커 보여도 실제로 체감하는 환급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국민이 참여하는 펀드지만 세금 혜택만 놓고 보면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세금 많이 내는 분들,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 효과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 이미 내는 세금이 거의 없는 분들은 혜택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해 준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자금이 먼저 손실을 떠안는 방식입니다. 전체 손실의 약 20% 수준까지는 정부가 방패 역할을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그 안에 멈춘다면 일반 투자자의 원금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실이 20%를 넘어갈 때입니다. 투자 시장은 언제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성장 산업은 오를 때는 크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20% 이상 하락하는 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막아주는 20%라는 방어막은 분명 매력적인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막이 뚫리는 순간부터는 투자자 본인의 원금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품은 정부가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해주는 펀드이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안전 상품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배당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계좌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핵심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또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들은 정용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입 전에 본인이 정용 계좌 가입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가 손실도 먼저 막아주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펀드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기본적으로 5년 만기 환매 금지형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마음대로 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처분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펀드에 넣은 돈은 최소 5년 동안 없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돈이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병원비, 생활비, 자녀나 손주 지원금, 집수리비, 이사비, 예비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지, 혹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지 않는지,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혜택이 좋아 보여도 이 펀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상품이라도 급할 때 꺼낼 수 없다면 그 돈은 내 돈이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더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은 투자처의 성격입니다. 이 펀드는 첨단 전략 산업에 많은 비중을 투자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산업은 분명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말은 변동성도 크다는 뜻입니다. 성장 산업은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 침체가 오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벤처 기업이나 기술 특례 성장 기업, 비상장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은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투자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참여한다고 해서 높은 수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형 펀드는 단순히 투자자의 수익만을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산업을 키운다는 정책 목표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 비중을 바꾸기 어렵고 민간 펀드보다 운용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펀드를 검토해 볼 만할까요? 첫째, 소득이 높고 매년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을 추가로 내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 효과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효율 구간으로 볼 수 있는 3천만 원까지는 검토해 볼 만합니다. 둘째,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 계좌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먼저 챙긴 뒤 추가 절세 수단을 찾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5년 동안 돈이 묶여도 괜찮은 순수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활비나 비상금이 아니라 정말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어야 합니다. 넷째,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같은 국가 성장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해보고 싶은 분들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장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비상금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통장에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데 세금 혜택만 보고 가입하면 나중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낮거나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분들입니다. 소득공제라는 말은 커 보이지만 실제 돌려받을 세금이 적으면 혜택도 제한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5년 동안 돈을 묶어 놓기보다 먼저 생활안정자금과 비상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가까운 시일 안에 목돈을 써야 하는 분들입니다. 집을 사야 하거나 병원비가 예상되거나 자녀 지원 계획이 있거나 노후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성장주나 기술주 투자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미 반도체, 인공지능, 2차 전지 관련 주식이나 펀드를 많이 갖고 있다면 이 펀드까지 더할 경우 자산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릴 수 있습니다. 투자는 분산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손실 20%를 먼저 부담한다는 말은 북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방어막입니다. 최대 1,800만 원 소득 공제라는 말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소득과 세율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5년 만기라는 조건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특히 선착순이라는 말에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혜택과 주의할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 손실웃음 부담, 분리과세는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5년 환매 제한, 첨단산업 중심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 세제 혜택 조건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도 이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